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시약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올여름에 장마가 매우 빨리 오고, 그 다음에 무더울 거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무더위하고, 그 다음에 그 장마 관련주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몇 가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질의응답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거 올려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캐시케이님. 자, 뭐 일단 뉴욕 증시는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다가 어제는 이제 지난 금요일에는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그 전날은 일제히 하락하다가 뭐 그렇게 변동성 있는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많이 올랐는데 그 전날은 엄청나게 많이 내렸었죠. 이게 하루만 지나면, 하루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가 1.99%, 나스닥이 1.67%, S&P 500이 2.14%, 니케이가 2.49%, 상해가 0.96%, 항생이 1.81%에서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다가 하루 만에 극반전이 일어난 거죠. 하루 만에 극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일단 우리 증시마저 좀 좋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뭐 특별한 거 없으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코리코리님, 예, 반갑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제 얘가 굉장히 많이 내렸었죠. 많이 내렸다가 최근 어제 이제 반등이 나왔었죠. 고점 대비는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근데 얘가 하락한 이유가 뭐였어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상승 우려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내렸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겁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의 원래 목표는 물가를 잡는 거예요.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 빅테크 관련주들 있죠. 예를 들면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엔비디아 등 이런 빅테크 관련주들은 그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면 연구 개발비라든지 테슬라가 새로운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거 다 은행 돈을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돈을 빌려서 하는 건데 금리 조달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연구 개발비 또는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한 금리 조달 비용 때문에 많이 내릴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말이잖아요. 금리 비용이 상승할 것이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의 매출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장이 올 수 있지만 중기 이상의 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다 상승할 겁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래서 뭐 좀 한동안은 좀 더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지만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좀 당겨질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2023년 이후에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한 것은 좀 경기가 더 빨리 좋아진다면 앞당겨질 수도 있겠죠. 금리 인상이. 그럼 앞으로 시장을 예상해 보면 일단 테이퍼링을 한다고 할 거거든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채권을 연준이 사주면서 돈을 시중에 뿌리고 있는데,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을 점점 축소해 나가는 게 테이퍼링이에요. 테이퍼링이 된다고 하면 우리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 된다면 조정은 좀 크게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조정이 크게 나오고, 그 이후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크게 나오지만 그 이후로는 결국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리 인상은 최소한 뭐 내년 하반기 이후에 예상될 거고, 테이퍼링은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이후에 많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증시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많죠.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 종속 경제죠. 좀
뭐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인구 수가 5천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자급자족에서는 경기가 살아날 수 없어요.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구조예요. 한 인구가 2억 정도 돼야지 자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데 우리는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수출은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 합치면 한 60% 정도는 가 됩니다. 결국은 종속 경제다 보니까 뉴욕 증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고 그냥 인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표현 자체가 좀 종속 경제 이러니까 표현 자체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어감인데 달리 표현할 수는 없겠죠. 의존 경제라고 할까요? 그게 좀 순화된 건가요? 네. 자, S&P 500 역시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이었으니까 변동성이 컸던 것 같고 S&P 500은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전통주죠. 전통주들이 500개 종목을 지수화해서 만든 건데 그게 변동성은 좀 약했죠. 왜? 금리 인상에 덜 민감한 거야. 얘들은 빅테크 관련주들이 금리 인상에 훨씬 더 민감한 거죠. 그건 앞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이렇게 당분간 계속 간다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제가 쓴 말이 아니고 그 미국 전문가들이 한 얘기예요. 그냥 제가 옮겨놨을 뿐입니다. 근데 저도 공감하니까 써놨겠죠. 여기다가 공감하지 않는 글을 제가 여기다 써놨을 수는 없겠죠. 기술주 및 경제 재개 관련돼서 수혜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1.66%로 시작해서 1.62%로 소폭 하락해서 마감했어요. 뭐 물가 인상 금리는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따라서 빅테크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들이 이제 항공주, 크루즈 등 경기 회복 수혜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특히 크루즈 관련주가 세계 3대 크루즈 회사가 있는데 카니발, 로얄 캐리비안,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이렇게 있는데 크루즈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때 크루즈 배 타고 있던 분들 중에 배에서 못 내리게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크루즈 안이 저기 코로나19 배양기 뭐 이렇게 배양하는 거 뭐 이런 그런 얘기까지 막 들렸었죠.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 시장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기업들의 턴어라운드는 중앙은행의 긴축에 대한 우려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더라도 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라고 뭐 말하기도 하고 신중해져야 할 때가 있지만 지금은 아니고 내년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경제적으로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지금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것이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에 의거해서 소비가 진작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2조 3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도 지금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은 민주당에서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미국 증시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우리 증시 역시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른 말로 좀 돌려서 얘기한다면 주식하기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 시중에 소문난 종목들 있죠. 막 뉴스가 막 도배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면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주식은 수익을 내려면 소문나기 전에 사야 되는 거죠. 미리 사야 됩니다. 미리. 자, 일본 증시 많이 빠졌는데 화요일날 마이너스 3%, 수요일날 마이너스 1.6%, 목요일 마이너스 2.4%, 그러면서 금요일날 이제 2.3%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도 좀 많이 빠졌죠. 대만 가건 지수도 대만 TSMC 쇼크로 인해 가지고 4월 매출이 좀 부진했었나 봐요.
그렇다고 이 정도 빠져야 되나요? 어쨌든 뭐 화요일 마이너스 3.7%, 수요일 마이너스 4.1%, 근데 수요일은 장중에 마이너스 8.5%까지 급락을 했었어요. 목요일은 1.4%, 그래서 금요일 플러스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예전에 그 브렉시트 때도 그렇고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그럴 때 하루 만에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이 동시에 사이드카 걸리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 있었죠.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대만이나 뭐 일본 이런 거에 비하면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냐면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있죠. 반도체 관련 종목 10여 개 종목을 지수화해서 만든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여기 반도체 관련 기업들 지수입니다, 그냥. 과거에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하락하고 덩달아서 반도체 관련주도 하락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좀 디커플링도 일어나고 그래요. 따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 차트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하고 똑같다요. 잠깐만요, 얘가.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이유는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좀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그래서 그 덕분인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요거는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예, 그 영향인 듯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은 변동성이 훨씬 컸는데 금요일날 1.5% 올랐는데 내일도 강하게 추가 상승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원된 선물 지수 제가 올려놨는데 차트를 옥수수 이제 이거는 이제 대표 금은 이제 별균형, 구리, 아연 이렇게 관련주들인데 초기에는 이제 철강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초는 이제 구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는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월요일까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수목, 뭐 이때는 곡물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상이라든지 뭐 CJ 시푸드, 뭐 대한제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씩이나 올랐습니다. 뭐 그 이유는 이제 모더나에서 삼성바이오에 모더나를 위탁 생산한다 뭐 이런 소문이 나서 오른 것 같은데, 자, 바이든 정부가 북한한테 비핵화 협상하자고 나섰죠. 협상하자고 나서면서 백신 줄게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백신 줄게 나와라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고집 부려봐야 자기들만 손해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서 백신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WHO에서 북한은 그걸 거부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거부한 적 없다는 말은 북한이 한 말이 아니고 WHO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대북 정책을 설명을 했다고 하면서 미국이 접촉 제한을 북한에 했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잘 접수했다 이렇게 의견을 낸 적도 있어요. 이렇다면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를 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남북 경협주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때 같습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이제 뭐 500조 투자를 하고 그 중에 171조는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한다고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어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가장 강세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 이미
매수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기다려 보겠습니다.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밀어붙이고 있는데 공화당에서 너무 많아 뭐 이렇게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투자하면 900만 명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데 두고 봐야 되겠죠. 70년 된 다리 앞에서 우리 바이든이 이제 이거 봐. 너희들이 공화당 보고 너희들이 지금 이거 2조 3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 동의 안 하면 이 다리 무너질지도 몰라 이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인프라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몇 번 보여드렸는데 미국 인프라가 너무 낡고 후졌어요. 너무 낡고 후졌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또다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고 뭐 그런 거죠. 우량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정책이 될 건데 그러면 인프라 투자 관련주도 관심을 좀 가져보면 될 듯합니다. 미국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자 수가 요건 이제 완전 접종자 수입니다. 그죠? 2번 맞은 사람들이 36.2%입니다. 지금 5월 14일자 현재 이대로 가면은 당연히 6월 달까지는 50% 이상 넘을 것 같아요. 50% 이상 넘으면 저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제 집단 면역 체제. 그러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마저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같이 코로나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거야. 50% 이상만 접종되면 그게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데 뭐 6월 달까지는 충분히 될 것 같고 미국은 7월 달 이후는 마스크를 벗고 행동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세계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자 순위는 이제 미국이 35%, 이스라엘 58% 더 안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27%, 이제 한국이 이제 1.6%뭐 정도 수준입니다. 요거는 거기 아워월드 인 데이터라 그러는 글로벌 그 사이트에서 제가 그 매일 업데이트 되는 거를 받은 겁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여기 앞부분에 1월 초에 최고점 부분 있죠? 최고점 부분 1월 초부터 제가 삼성전자는 좀 매수하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드렸습니다. 왜냐면 그 직전에 급등을 개인들이 끌어올린 감이 있거든요. 개인들이 신규로 막 고객 예탁금 들어오면서 끌어올린 감이 있어서 좀 오버슈팅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 새로 신규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삼성전자를 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때 처음부터 좀 시련에 시달릴 듯 합니다. 그죠? 지금 상황은 뭐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한동안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하이닉스 있죠? 하이닉스 최고점 부분에 이때 올 1월 말부터 막 온갖 뉴스가 반도체 부족하다.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다. 그다음에 반도체 쇼티지 부족 현상은 연말까지 갈 거다. 4분기 가야 해결될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난리를 쳤어. 이때 또 우리 개인 투자자, 불쌍한 개인 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하이닉스 샀겠죠. 이때 삼성전자도 사고 하이닉스도 막 샀겠지. 근데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그래 온갖 뉴스가 나오면 어때요? 따라붙으면 안 되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어때요? 이럴 때 사죠. 주식 투자는 외인이나 기관 펀드 매니저들이 매수 들어갈 때 같이 사고 걔들이 팔 때 같이 팔아야지. 이렇게 뉴스가 막 나오고 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불꽃을 태울 때 따라붙으면 본인이 그냥 물량을 받는 그렇게 개인 투자들이 이거 악순환이죠, 악순환. 왜 미리 시장을 예상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뉴스 나오니까 뭐 뉴스 믿고 막 사는 거야. 뉴스 보고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나 외인이나 기관 수급을
최근 외국인 수급이 이제 한 4일간 하락했는데, 많이 하락했을 때는 뉴욕 증시가 많이 하락했을 때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인 자금들은 우리나라 이머징 국가에 있는 주식도 팔아서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내렸는데, 뉴욕 증시가 좀 하락이 낙폭이 줄어드니까 금요일은 순매도도 많이 줄었습니다. 무더위에 이어 장마도 빨리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장마도 좀 빨리 올 것 같고요. 무더위가 좀 심상치 않답니다. KBS, MBC인가요? MBC 뉴스인데, 이게 열선인데, 열선. 고도에 떠 있는 열선인데, 지난해는 요렇게 좀 작은 규모로 있었는데, 올해는 훨씬 크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무더위가 왔죠? 5월 달에 30도 찍은 거는 아마 역대급인 것 같아요. 어젠가 그제 뭐 30도 찍었다고 하는데 역대급인 거죠. 이렇게 5월 달에 30도 찍은 적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또 여기 무더위 관련주들 있잖아요. 무더위 관련주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장마가 시작되면 이제 막 습도가 높잖아. 그러면 이때 그 관련주 뭐 위닉스나 코웨이 뭐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또 무더위가 온다고 하죠. 그러면 냉방기 관련주 있죠. 신일전자는 냉방기 관련주라기보다는 선풍기, 신일 선풍기, 신일기업, 신일전자, 뭐 에어컨도 만들어 팝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그 관련된 업체 중에 중요한 업체가 SCD 이 업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DCM, 삼진, 뭐 이렇게 있어요. DCM이 2개 나왔네. 그 다음에 냉가루 관련돼서 이제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칠성, 아이스크림 막 엄청나게 많이 팔리겠죠. 특히 무더위가 길어지면 매출이 좀 20-30% 늘어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름에. 뭐 그런 것 같고, 태경케미칼은 이제 드라이 아이스 납품하는 건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면 드라이 아이스 수요도 굉장히 많겠죠.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그 아이스크림도 인터넷으로 팝니다. 인터넷으로 파니까 거기에 그 드라이 아이스로 꽉 채워서 오면 2-3일 동안은 아예 안 녹고 와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뭐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로 태경케미칼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거나 이런 거 빼고 앞으로 향후 좋은 흐름 나올 종목 위주로 제가 종목명을 언급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뭐 여름 수혜주, 또 뭐 에어컨 관련주 뭐 이렇게 치시면 좀 더 상세하게 자세히 나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여기 노란색으로 쏘는 거 있죠? 위닉스나 SCD, 삼진, 태경케미칼. 그나마 좀 더 투자하기가 좀 좋은 그런 종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할로 매수하시면 올 여름까지는 그죠? 계속 좋은 흐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분할로 조금씩 나눠서 공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고 난 뒤에 항상 그 이제 질문이 없다고 그만 종료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질문 딱 올리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뭐 이번 주는 좀 한 주 내내, 지난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번 주는 좀 한 주 내내 좀 좋은 분위기에서 좋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올려드린 영상 유튜브에서 다시 돌려보시면 공략주도 보이죠? 보입니다. 꼭 무더위 관련주 아니더라도 아까 남북 경협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도체 관련주 뭐 이런 거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올라오는 거 비해서 소비자 물가가 잘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경기 확장세가 지속될까요? 원자재가 올라간 게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 확장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절로 당연히 확장되겠죠.
그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원자재야 뭐 많이 올랐다는 밀리지만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경기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한동안 오래 지속될 것 같고 제 얘기가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각국 전문가나 또 그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뭐 이런 것들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 이런 것들을 빌어보면 뭐 당연히 한동안 경기는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식하기 좋을 때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질문 없으신가요? 주말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라이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누가 질문을 했는데 이재용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삼성전자 예측은? 삼성전자 예측은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거는 저거 있죠. 7월 달에 폴더블 폰이 나오는데 예년과 달리 폴더블 폰 대중화를 목표로 삼고 폴더블 폰 가격을 많이 다운 시켰어요. 그래서 폴더블 폰이 좀 대중화가 되면서 많이 팔리면 그 이후는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인이 되려면 8월 정도는 돼야 되겠죠. 7월달 언팩 행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매출이 사전 예약이라든가 이런 게 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 대중화에 앞장설 듯 합니다. 8.15 특사요? 글쎄요. 맞아. 이제 기억났다. 이재용이가 항소를 포기한 걸로 맞아. 기억났으니까 확정됐습니다. 확정됐는데 국민들이 나오길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상 오늘 라이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